48.07대 49.22. 서울시장 최종 투표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소동으로 잠실 7동 투표함이 이제야 열렸고 그 투표함엔 오세훈 시장표가 많아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서울시장 선거 최종 개표 결과입니다. 정원호 48.07%, 오세훈 49.22%, 1.15%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시장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35시간 동안 봉쇄됐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오늘 반출돼 잠실 7동 투표함들이 개봉되면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표수는 총 4,164표. 이 중 80%는 오 시장 표였습니다. 오 시장에게 3,358표, 정원호 후보에게 701표가 갔습니다. 개표율 99.54% 기준 두 후보 간 격차는 1.02%포인트 차이였지만 최종 확정 득표율 차이는 1.15%포인트가 됐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만큼 당선 확정 절차도 진행돼 오 시장도 조만간 당선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극적으로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말해서 강조한 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었습니다. 정비 사업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당선 직후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 오선 서울시장 4년 임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임기 안에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발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급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오는 2031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31만 호 착공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 전략 정비구역은 3년 안에 착공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도시 정비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 도움을 받은 오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서도 더욱 속도감을 주문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쩌면 좋아? 야,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는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인데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 의원은 또 대선 후보급이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수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의힘 지지율 속에서도 자력으로 돌아온 만큼 당내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강성층이 주도하던 국민의힘의 영역을 중도까지 넓히는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당의 기여한 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다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 대표의 노선이 과연 또 다음 총선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2030 연령대에서 오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준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감사의 정원으로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통 보수층의 반감도 많이 누그러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이만큼 정치적인 행보를 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중도 보수를 이끄는 구심점을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던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에 결국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시민들과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투표함 2개를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막아선 투표소 앞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며 방송으로 시위대의 해산을 명령합니다.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시위대가 손을 맞잡고 투표소로 통하는 출입구를 막아선 채 해산을 거부하자 결국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내는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의 양팔을 붙들고 투표소 밖으로 이동시키고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끌어냅니다. 투표소 출입구를 경찰이 확보하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입해 투표함 2개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봉쇄에 들어간 지 약 35시간 만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자 시위대 상당수도 개표소로 이동해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작전에 기동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고 집회 참가자 일부를 이동시켰지만 별도의 연행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선관위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며 송파구 개표소에 이어 서울 선관위, 과천 중앙 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송파 개표소 문 앞.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 사이로 국민의힘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장동혁 대표도 찾았습니다. 개표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함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개표를 중지했어야 한다는 주장. 투표함 반출 과정도 문제 삼으며 서울시 선관위와 과천 중앙 선관위를 차례로 찾아 항의했습니다.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참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찰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문제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통해서라도 확실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뜯어보니 그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22곳에선 투표가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노태학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수뇌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2곳에 이르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 광진구 등 14곳이라고 밝혔는데 서울 서초구와 인천 연수구에서도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지역까지 모두 50곳에 이릅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이들의 동시 사퇴는 초유의 일입니다. 투표 중단이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경우 투표 전부터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왜 50%가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없냐고 선관위 담당자가 이 매수로도 충분하다, 절대 모자랄 일이 없다고. 중앙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 구체적인 이송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오세훈, 한동훈 측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조국 대표에 빗대 조국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차기 주자로 급부상한 한동훈, 오세훈 두 세력을 중심으로 장동혁 퇴진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본인 거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한 친한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사퇴를 언급하며 장 대표를 향해 조국만도 못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열리면 장 대표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단했던 개혁 성향 모임도 다음 주 재가동합니다. 반면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이슈를 주도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당장 본격화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주류 중진 의원은 지금 장 대표를 흔들면 친한계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주 열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당권파 정점식, 비당권파 김도읍, 독자 노선 성일종 의원 3파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청래 대표 책임론입니다. 서울 놓치고 의석수도 줄었는데 진짜 승리가 맞느냐는 공세가 이어졌고 정 대표는 100서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6.3 지방선거 승리를 선언했지만 책임론은 더 분출됐습니다. 중진 박범계 의원은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승리라 일컫기 민망한데 책임지는 언사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부산 북갑, 평택을 등 지역구도 뺏겨 의석수가 줄었는데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건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분열된 호남 민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천 과정이나 선거 중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 양상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공천 잡음으로 호남이 분열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승리로 포장해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청계에선 정 대표 탓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당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게 최선이냐면서 네 탓 아닌 내 탓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친청계 관계자는 굳이 따지면 후보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나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과 청년 민심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선거 결과를 두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백서에 담길 내용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생활에 뭔가 정치권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 지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힘 모아서 보수 재건하면 만만치 않은 구도가 될 거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전보다 신경 좀 쓰이는 상황 됐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강성 지지층에 기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실용 앞세워서 파고들면서 중도, 좀 더 나아가 중도 보수까지 영역 확장해 왔는데요. 중도 보수 성향 두 차기 주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서 중원 싸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오 시장은 시장 오래 했는데 존재감 약하지 않나, 또 한 의원은 소수 팬덤에만 기대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인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를 두었죠.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중도 보수 세력이 돌아올 명분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 어제 뉴스에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이 생존했다고요. 오 시장 캠프 선대위원장이었죠. 김재섭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 오늘 한 목소리로 당 지도부 향해서 노선 변화 요구했습니다. 강성 보수층만 보지 말고 중도로도 세력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주류 의원들도 물밑에선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총에서요, 송원석 원내대표직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기자고 했는데요. 들어보면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 살려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행정 업무하는 서울시장, 정치를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 보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로 국무회의 주목하라고 오 시장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기 시작되는 7월 첫 국무회의에 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존재감 부각할 수 있겠죠. 한동훈 의원은요? 오늘 국회에 들어가면서 밝힌 척하고 권력의 폭주 막겠다는 거였고요. 그 당장 복당이나 당내 투쟁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의정 활동으로 실력 선보이겠다고 하죠. 오늘 약자와 서민 보호하는 의정 활동에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따뜻한 중도 보수 행보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도 뭔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요. 사실 오 시장과 한 의원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 시장 가까운 인사들도 한동훈 의원 복당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양측의 공조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으로 보수의 파이 키울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어게인 같은 화두로 소모적 싸움하는 대신 생산적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국민의힘 체질 뜯어고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노태혁 선관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인 4시 10분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부실 관리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참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 선거가 조금 이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또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미리 배포를 하고 바깥에 서서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번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권자의 50% 분량만 인쇄를 하는 바람에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선관위에서 추가로 내놓은 설명을 들어보면 송파구 관내로 따져보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투표소마다 배분에도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투표용지를 그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로부터 초과 예산을 수령했다라는 점도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이 각 시군구 선관위에 지침을 전달했을 때에는 사실 이 투표용지 준비 규정 자체를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게 돈을 쉽게 말하면 더 받고 더 준비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놓고 용지는 막상 전보다 덜 준비하는 사태.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모순적이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의 해명은 뭐 2022년경에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탈취해서 그래서 이른바 뭐 남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조작한다, 선거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뭐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럼 앞에서 왜 예산을 더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뉴스를 보실 거 아닙니까? 선관위 관계자들께서도. 그럼 이번에 투표 열기가 뜨거울 것이고 투표가 평소보다 많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가 통상 뭐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측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두의 입을 거쳐서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나.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지침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준비를 면밀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변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배분 역시도 좀 문제가 있었다. 남아있는 용지들 혹은 예비로 준비해놓은 용지들 역시도 즉각적으로 잘 분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 역시도 황당하죠. 선거인 명부가 있었고 그 수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조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뭐 당일에 용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선관위에서는 2022년에 자녀 투표용지를 탈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 용지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듣고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뭔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면 국조든 특검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욱 부원장님, 총리가 그냥 빈말하진 않았을 테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일단 뭐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것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소위 예를 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바로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스스로가 여야가 합의해서 선관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인 통제나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4만 장의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위 유권자들이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얼마만큼 선관위가 어떤 구태적인 낡은 관료 행정에 쌓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참에 여야가 좀 국민들한테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의 신뢰 회복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